안녕하세요.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튜브입니다. 구독과 추천 꼭 한번 눌러주세요. 중일전쟁으로 한창이던 때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일본의 침공에 밀려 충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황이 긴박했던 만큼 첩보전도 치열했는데요. 국민정부 산하에 있는 다이리의 군통은 일본과의 첩보전에서 크게 일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화민국을 침공한 일본은 상하이, 난징 등을 중심으로 왕징웨이 정부를 세웠습니다. 왕징웨이는 원래 열렬한 애국자로 청나라 때는 순천왕 암살을 시도했으며 광저우 정부의 주석까지 했었던 인물이었지만 중일전쟁 때는 일본의 앞잡이로 돌변합니다. 그는 평화협정을 통해 일본과 정전하자고 주장하고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해 난징 정부의 주석직을 수락합니다. 왕징웨이의 행보에 경악한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그를 비난하며 암살을 시도합니다. 숱한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왕징웨이를 필두로 한 난징 정부는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관직을 수락하는 인사들마다 국민정부에서 파견한 간첩으로 인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정부 부처 요인들의 연이은 암살에 일본은 딩모춘을 포섭하게 되는데요. 이 남자가 바로 영화 새끼에서 양조위가 연기한 이모청의 모델이 된 인물입니다. 딩모춘은 원래 국민정부의 양대 간첩 조직 중 하나인 군사통계국, 줄여서 군통의 간부였습니다. 그는 도이하라 겐지의 포섭에 의해 매국노의 길을 걷기로 하고 일본과 협력해 애국지사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중화민국에 충성을 다했던 군통의 간부가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어버렸으니 중화민국이 큰 타격을 입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한편 일본이 점령한 상하이, 난징 등은 대도시로 국민정부의 첩보원들이 비밀 첩보망을 구축해 정보 수집 등을 하는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리적 환경을 살려 딩모춘은 프랑스 조계지의 특무기관인 76호를 조직했습니다. 이어 군통과 중통 숙청에 나서게 되는데 이곳은 훗날 악명 높은 마귀굴 76호로 불리게 됩니다. 딩모춘의 76호는 애국지사를 극도로 잔인하게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격하기 위해 국민정부와 군통은 특명을 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딩모춘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간첩이었던 딩모춘은 평소에 아무도 믿지 않고 주변의 작은 동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기에 암살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화 새끼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딩모춘은 여러 번 암살 위기에 놓이지만 언제나 쉽사리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전세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다이리는 딩모춘을 포섭해 다시 국민정부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딩모춘 등 일부 인사들만은 살려주기로 했었죠. 이렇게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에 빌붙었던 딩모춘은 운 좋게 목숨을 부지했지만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외출을 나갔다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상하이 관광을 즐긴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나태한 태도에 분개한 사람들의 민원이 장제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딩모춘은 장제스가 내린 처형 명령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애국자에서 반역자로 변신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딩모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는 조국을 배신하고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 마지막은 민중의 원성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요. 역시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지금까지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튜브였습니다.